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책이기도 하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공보 호르몬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호르몬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고 저에게 박민수 박사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공보 호르몬이라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 제가 공부력 성장 곡선이나 이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의 공부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평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대한 동기, 공부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죠. 옥시토신은 스킨십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해요.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될 때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거나 타인이 자기에게 친밀한 반응을 줄 때 분비가 되죠. 이 옥시토신을 통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 공부를 끌고 가야 되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쌓였을 때 공부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최적의 믹스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에너지 호르몬이고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뇌 기능이 점점 파워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해주는, 우리의 키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조직이 재생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죠.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단계 점프를 하고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데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게 도파민이죠. 이것을 학습 쾌감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되고요. 공부를 했다. 뭔가 발전이 있고 타인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다시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공부의 조건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도파민 시어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가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죠.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느낍니다. 스트레스 느끼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성취할 때 전투적인 호르몬이 나오죠. 아드레날린이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공부에 지속적인 추동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 지나치게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혈관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췌장,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 코티졸의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가가 공부에 대해서 지구력을 기를 수 있고 공부가 탄탄해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에 이제 평생 학습의 동력으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죠. 공부를 하면서 행복함을 세로토닌 효과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선행을 하시는 동영상을 봤을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서 IgA라는 면역 항체가 수십 배 올라가는 것처럼 세로토닌 역시 공부에 대한 참된 몰입의 맛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뇌를 잘 클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는 뇌 휴식법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과 비타민 D가 적절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뇌 속에 쌓이고 있는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생 성장 시기별로 옥시토신, 성장 호르몬, 인슐린, 도파민, 아드레날린, 코티졸,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잘 믹스되어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하루의 생체 리듬 속에서 잘 녹아들 때 공부 호르몬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 호르몬 푸드들, 우리 뇌의 영양소, 학습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호르몬, 공부 호르몬 푸드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부 호르몬 책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